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풍경에 둘러싸인 춘천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호수는 어두운 수면 아래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비밀을 완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아라는 호수의 맑고 투명한 물에서 자주 물놀이를 하며 자라났다. 그녀는 언제나 호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신비로운 소리들이 그녀의 계말을 걸어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그 말을 헛소리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아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거대한 비늘이 반짝이는 용을 보았다. 용은 호수의 수호신으로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오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알아, 내가 이 호수의 비밀을 지킬 자격이 있다면 내가 전설의 힘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야 한다. 라고 용은 말했다. 아라는 깨어나서도 꿈에서 들었던 용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호수로 나갔다. 아라는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호수가 마른 시절 용과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물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전설을 잊고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용하려고 하면서 호수의 마법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아라는 그 전설이 사실임을 알고 이 비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서 호수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용에게 용기를 빌었다. 그녀는 그때까지 갈고 닦아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녀의 노래가 호수 위를 지나가자 점점 호수에 물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용의 형상이 물 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용은 아라에게 말하였다. 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이 이 호수의 마법을 다시 불러온 것이다. 그러면서 용은 그녀에게 물의 힘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아라는 그날 이후로 호수와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 또한 전설처럼 춘천의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되었다. 아라는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자연을 다스리며 호수의 신비로운 힘을 계속해서 지켰다. 덕분에 그 마을은 풍요로웠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춘천의 호수는 다시 평화롭게 흐르며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아라와 용의 전설은 춘천에 사는 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그것은 자연을 존중하고 마음의 순수함과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숲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강원도 홍천에는 특별한 나무들이 자라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법의 생명력이 깃들어 모든 나무와 동물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이 숲의 중심에는 나이가 몇천 년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엘렌트리라고 불렀다. 엘렌트리는 홍천의 모든 숲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주민들은 매년 엘렌트리에게 감사의 축제를 벌여왔다. 이 축제는 1년 중 가장 긴 밤에 열렸으며 사람들은 숲의 생명들에게 경배의 춤과 노래를 바쳤다. 그들은 믿음이 깊었기에 엘렌트리가 살아서 수많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숲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근처 마을에서 온 작은 소녀가 숲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루였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다. 미루는 엘렌트리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듣고 나서 숲을 더욱 알고 싶어 했다. 숲에 들어선 그녀는 곧 엘렌트리까지의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엘렌트리 쪽으로 향했다. 길을 따라가던 그녀는 만나는 동물들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다. 부엉이는 그녀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고 늙은 여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침내 미루가 엘렌트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대한 느티나무의 앞에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엘렌트리의 나뭇잎들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환영하는 듯하였다. 그리고 이윽고 엘렌트리가 그녀의 계말을 걸기 시작했다. 엘렌트리는 미루에게 숲의 법칙과 자연의 균형을 설명하며 이곳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다. 미루는 엘렌트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아 앞으로 홍천의 숲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미루는 숲과 마을을 잇는 중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엘렌트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모두가 함께 숲을 보존하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홍천의 숲은 미로와 엘렌트리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 동해안에 자리잡은 포항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년 풍부한 해산물로 번창하여 주민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으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포항 주민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과 주민들의 성실한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년 풍어를 보장해주고 포항의 바다를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대신 용왕은 주민들이 항상 자연을 존중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해 가을, 포항에 태어나고 자란 한 소년, 이름은 준호. 그는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질을 모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어부가 되어 바다에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할아버지에게서 바다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단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하지만 자연을 존중하고 바다를 아끼지 않으면 용왕님은 실망하시고 마을에 재앙을 내리실지 모른다. 준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바다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모으며 친구들에게도 바다를 지키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해 여름밤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바다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음 날의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꿈에서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바다와 자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포항을 계속 지켜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포항은 태풍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준호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칭찬하며 자연 보호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청결히 했고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용왕은 포항 바다에 늘 풍요와 안전을 주었습니다. 이제 포항은 여전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을로 남아 있으며 준호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양산 지역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그저 자연의 아름답기 그 자체일 뿐만이 아니라 마법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신비로운 숲이라 불렀으며 그 안에는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숲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숲은 점점 더 깊숙한 고요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소녀 미나에게는 그 숲이 언제나 신기한 장소였다. 어느 날 미나는 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읽게 된다. 이야기 속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 빛나는 연꽃이 숲의 깊은 곳 연못 한가운데에 피어있다는 전설이 쓰여 있었다. 이 연꽃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나는 그 이야기에 너무 매료되어 직접 숲속의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학교가 끝난 어느 오후 미나는 작은 배낭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챙겨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숲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미나가 걷기 시작한 지 한참 후 숲의 길은 점점 희미해졌고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때 작은 늑대 강아지 한 마리가 미나 앞에 나타났다. 늑대 강아지는 친근하게 미나 주변을 맴돌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미나는 그 강아지가 자신에게 길을 안내해 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놀랍게도 늑대 강아지는 미나를 이끌고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아름다운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정말로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그 중앙에 빛나는 연꽃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나는 마법처럼 매료되었고 그 꽃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미나의 소원은 자신의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연꽃은 마법의 빛을 발하더니 그 빛이 미나와 주변의 나무들 그리고 늑대 강아지에게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로 미나의 마을은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더욱 친절해졌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밖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변화가 마을의 깊은 숲에 살고 있는 마법의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미나만이 알았다. 그것은 연꽃의 마법이었고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룬 결과였다는 것을. 덕분에 양산의 그 신비로운 숲은 그녀에게 언제나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고 미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양산의 신비로운 숲과 소녀 미나의 모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양평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두메 산골과 맑은 강물 그리고 푸르른 잔디밭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마을 북쪽의 깊은 숲 속에는 신비로운 잔디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잔디밭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1년에 단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밤에 여기에 서 있으면 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저돌적인 소녀 수환이가 있었습니다. 수환이는 언제나 잔디밭의 전설을 듣고 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과 마을 어른들은 그곳을 위험하다며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환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잔디밭을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날 밤 수환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은 수환이의 길을 밝혀주었지만 숲은 여전히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수환이는 계속 걸렀고 마침내 전설의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잔디는 달빛에 비춰져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환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이 더 이상 가뭄에 시달리지 않기를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붑니다. 신비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잔디밭 위에 천천히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환이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곧 그 안개가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환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흐린 하늘은 점점 맑아졌고 강물은 마르지 않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농작물도 잘 자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수환이의 용기와 소원 덕분이라고 믿었죠. 수환이는 그날 이후로도 잔디밭의 이름 비밀로 간직하며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믿는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수환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만의 잔디밭을 찾아 나서기도 했고 마을의 전설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양평의 신비로운 잔디밭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설과 함께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